일본 1명, 중국 2명의 선수가 남은 가운데 한국에서는 두 번째 주자가 출격합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마지막 경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당이페이 타이틀 홀더다운 모습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중국 팀 내에 있어서는 랭킹 면에서는 많이 쳐져 있는 기사거든요. 네, 이 당이페이 구단이 중국 랭킹 33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라고 하기에는 약간 모자름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선수가 이미 세계대회에서 5년 전에 결승에 올랐고 올 초에는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있는 그 세계 무대에서 더 힘을 쓰는 강자이기 때문에 오늘 김명훈 선수가 좀 그 기세를 막아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전 마지막 대국 한중전으로 벌어집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우승 상금은 5억 원이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촐기 1회가 주어집니다. 역시 우리 한국의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시간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평소에 이 국가대표팀 리그전이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이 1시간 바둑에는 아주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평소에 훈련도 그렇지만 이미 농심신라면배 예선에서 똑같은 대국 규정으로 이 선수가 7연승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각자 1시간, 이 시간은 김명훈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6연승에 이어 중국의 당이페이 구단도 2연승을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일본은 1승도 거두질 못한 채 좀 좌초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현재 한국이 6연승으로 앞서 있지만 당이페이 선수의 기세가 좋고 아직까지는 이 중국의 커제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팀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한국의 두 번째 주자는 김명훈 5단이었습니다. 이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 병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가 세계 무대에 간간히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일본의 초일류 기사들과 그 상대 전적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당이페이 선수와도 첫 대결인데요. 하지만 이 선수의 기본 내공이 아주 탄탄하고 네. 한국 내에서는 강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 기대합니다. 네. 자, 김명훈, 당이페이 각각 97년생, 94년생이고요. 자국 랭킹 16위와 33위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올 초에 있었던 미래의 별 신예 대회에서 박하민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LG배 16강까지 진격을 한 후에 이제 양딩신 선수에게 패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선수와 그렇게 많은 대국을 치르진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 이 선수의 평가는 분명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 올해부터 세계대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다른 선수들과 상대 전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숨은 보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어린대 유망주들을 4명을 묶어서 영재 4인방이라고 했죠. 네. 바로 이 변상일, 이동훈, 신민준, 신진서 선수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김명훈 선수가 들어가면서 5인방으로 불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김명훈 선수도 97년생으로 아직은 어린 기사이고 현재 실력도 강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유망주입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 이 농심배 첫 출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벌어지는 제1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오늘 마지막 대국인데요. 한국의 김명훈 5단과 중국의 당이페이 9단의 경기입니다. 네, 김명훈 선수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자, 김명훈 선수 꼭 3차전에 가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포부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작은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 마지막 대국이기 때문에 1승만 거두면 3차전 상하이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중국과 일본 그 마지막 주자인 커제 구단과 야마유타 구단이 있지가 않다고 하죠. 네. 오늘 대국으로 모든 대국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3차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고요. 일단 김명훈 선수가 이 첫 출발을 어떻게 끊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체전에서는 항상 보면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대국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1승을 거두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대국에 임하고 오늘 대국에선 그런 면에서 당이페이 선수가 좀 더 부담은 덜 가진 채 대국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김명훈 선수도 그렇게까지 긴장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김명훈 선수가 우리나라 기대주이기는 하지만 입단이 좀 늦은 기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입단이 늦은 만큼 연구생에 정말 괴물이 있다. 이런 소문은 프로바스켓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단하자마자 바로 열렸던 바둑왕전에서 본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최단기간 본석 기록을 갖고 있죠. 김명훈 선수가 그만큼 아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채 프로 무대에 입성을 했는데요. 저도 이 선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스승이었던 백홍석 구단이 당시에는 뭐 지금도 대단한 선수입니다만 당시에는 뭐 세계 무대를 누비던 그런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김명훈 선수가 한판 이기기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연구생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길래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었는데 기대만큼 강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대국하는 두 대국자는 백홍석 구단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기사들인데요. 네, 그렇네요. 김명훈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홍석 구단에게 이제 바둑을 배웠고요. 당이페이 구단은 5년 전에 본인의 커리어 첫 세계 무대 결승에 올랐을 때 그때 아픔을 줬던 상대가 바로 한국의 백홍석 구단입니다. 네. 백홍석 구단이 그 당시에 8강에서 1대 7에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그 준결승이었나요? 당시에 후야오이 선수와 두었는데 후야오이 선수가 유리한 바둑을 역전당하는 순간에 그 이마에서 땀 한 방울이 주르륵 흘렀던 그러면서 딱 클로즈업이 들어갔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대단했고 그때의 희생양이 바로 당이페이 구단입니다. 네. 그런데 당이페이 선수도 분명히 이 또래들의 천재들이 많아요. 이 선수가 동갑내기가 렌샤오 선수이고 지금 이미 중국의 탑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노크를 해서 결국은 올 초에 세계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화려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하기에는 약간 랭킹 면에서 아니면 평소 성적 면에서의 부족함은 있지만 분명 한 방이 있고 그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LG배 우승뿐만이 아니라 올 초에 다시 시작된 22회 LG배와 몽백카페 본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두 판 모두 반집이 부족함으로써 탈락을 했더라고요. 당이페이 선수가 미세한 바둑에서 그렇게 약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한국 기사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실리적이고 그렇게 뭐 전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길게 가서 이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형세 판단이나 끝내기 이런 면에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조금 특이한 게 원래 예전에 이 선수는 그 인터넷상으로 그 아이디가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가 그 어렸을 때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할 때 한국 선수들에게 유명했던 것은 아이디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이디가 약해서 유명했습니다. 어떤 중국의 아이디가 있는데 항상 들어와서 강자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성적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 선수들이 뭔가 대구를 하다가 뭔가 강단을 당할 것 같거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당이페이 선수 아이디와 많이 대구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 당이페이 선수가 굉장히 어렸죠. 네, 뭐 10대, 뭐 초중반, 뭐 이때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이 인터넷으로 당이페이 선수를 단련시켰다.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당이페이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국할 때는 정장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평상시에 일상복을 봤을 때는 꽤 스타일리시하다라는 생각을 줄 만큼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좀 그런 편이죠. 이 선수가 워낙 좀 뭐랄까요, 외향적인 성격에 친구들도 많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사들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선수입니다. 김명훈 선수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요,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도 이제 또래들끼리 있을 때는 좀 외향적인 느낌을 주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말수가 많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김명훈 선수를 항상 국가대표실에서 보면 좀 순박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잘 웃고 남들에 잘 맞춰주고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진행은 신민준 선수가 처녀회 구단에게 재미를 봤던 그 진행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대국이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두고 진행이 됐었죠. 이으니까 이쪽을 둬서 당시에 이런 진행으로 갔었는데요. 그대로 다시 한번 이 진행이 나올지. 함께 공동 연구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이제 그 부산에서 대국이 끝나면 그 대국을 선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근데 바로 전날에 어제의 김명훈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를 그 현장에 있는 국가대표팀 허영호 코치에게 좀 물어봤었는데요. 역시나 신민준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 바로 앞에 있는 온천욕을 즐기면서 컨디션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냥 당일페이 선수의 기보를 몇 판 놔보면서 좀 조용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당일페이 구단은 붙여놓는 교환을 생략한 채 좌하를 다시 양걸침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당이페이 선수와 이시리키료 선수의 중일전, 그 대국을 김명훈 선수가 지켜보면서 한국 선수 바둑이 아니라 집중이 전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뭔가 이미 김명훈 선수의 머릿속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선수가 이기던 가네요. 네. 또 긴장이 많이 될 것도 같고요. 뭐 다른 대회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농심배에서 느껴지는 그 부담감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신민준 선수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뭐 농심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농심배 뽑혔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그 개인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중압감, 그런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전에서는 물론 이제 국가를 대표해 나가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국가를 대표해 나간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한국 팀의 우승을 위해 이렇게 똘똘 뭉치는 뭔가 이 다른 성격의 기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중압감, 부담감 뭐 이런 것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농심배에서 성적이 좋으면 팬들에게 어필이 잘 되고 성적이 나쁘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욕먹기 딱 좋습니다. 더 국가대항전인 느낌이 들긴 하죠. 네.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진행으로 가나요? 최근에 유행하는 진행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장 화면에서도 여기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를 찌르고 이을 때 이렇게 젖히는 진행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네, 김명훈 선수도 오늘 보여주고요. 보통은 귀를 받아주고 시작을 하는데 왜 이런 발상을 떠올리게 됐을까요? 여기를 이으면 뭐 여러 가지 수법은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흙이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최근에 많이 쓰이고요. 이런 진행이 되는데 뭐 좀 유행이 지났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흙이 이쪽을 젖혀서 받는다면 혹으로 막아서 돌 모양은 좀 똘똘 뭉쳐서 흙이 좀 활발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백도 나중에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패를 하는 수법, 이쪽을 끊는 수, 여러 가지 수법이 있어서 돌에 탄력이 있습니다. 흙이 여기서 이쪽을 끊어서 한 점을 제압하려 한다면 이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지만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이 한 점을 잡을 때 발빠르게 다른 곳을 향해서 뭐 이 진행도 백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바둑은 중반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의 그 과감한 결단력, 이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일직선으로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6연승 끝에 이제 연승이 끊어지게 됐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지만
인터뷰를 보면 다음 주자 김명훈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굉장히 컸거든요. 나는 아쉽게 탈락했지만 영훈이 형이 잘할 것으로 믿는다. 뭐 이런 인터뷰였는데 신민준 선수의 응원을 받아서 두 선수가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전 부산에서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이 대국이 끝나고 3차전이 시작이 되면 중국 상하이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당이페이 구단을 탈락시킨다면 중국에는 커제, 일본에는 이야마 유타 구단만이 남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지금은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밟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중국을 대표하는 커제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이야마 유타 이 두 선수가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두 선수가 남았죠. 네. 물론 이제 한국 팀도 그 선수 구성의 면면은 참 화려합니다. 한국 랭킹 1, 2, 3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박정환, 신진석, 김지석 선수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김명훈 선수도 그냥 부담 없이 싸워서 그냥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동안의 커제 구단은 올해로 3번째 출전이기는 한데 대국이 한 판밖에 없었어요. 네, 이세돌 구단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팀의 우승을 확정 지은 바 있죠. 그런데 그 한 판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국팀의 1승 아니었겠습니까? 네. 최종국이었었죠. 네. 이세돌 구단이 연승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전으로 이끌고 갔다가 커제 선수에게 무너졌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워낙 또 이 중국의 판팅이 선수가 화려하게 연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커제 선수가 등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요. 최근 농심 신라면배에서 한국팀의 성적이 부진했는데 전통의 강호다운 농심배에서 사실 한국이 좋은 기억이 많잖아요. 그 위용을 이번 대회에서 다시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자, 당일페이 구단 아마 좌하는 많이 봐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꽤 많이 들입니다. 네, 이 선수가 원래 실전 대국이 많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대국도 아직까지도 뭐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최근의 트렌드, 포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모르는 것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선택을 놓고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뭔가 여기서 장고를 하니까 최근에 자주 나오던 이영태가 아니라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른 그림이라면 뭐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협공을 가서 벌리는 것과 이 젖히는 걸 맛보기로 하면서 좀 발빠르게 둔다든지 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우하 쪽부터 먼저 물어보는 진행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젖히는 수 자체가 아주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사실 젖혔을 때 이곳을 두고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젖혀가는 게 있는 만큼 뭐 이렇게 두고 제압하면 이쪽을 둬서 진행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찌르는 수, 젖히는 수, 아니면 손 빼고 협공 세 가지 정도일 텐데 초반에 정말 신중하네요. 보통 1시간짜리 대국에서는 초반에 특히 흑번일 때는 어떻게 두겠다 이런 것을 미리 구상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초반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백쪽에서 준비한 게 더 많게 느껴지는 진행입니다. 김명훈 선수도 기본적으로 뭐 빨리빨리 이렇게 선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장고파의 유형은 아니고요.
당이페이 구단이 또 우리 김명훈 선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김명훈 선수가 뭐 바둑 리그나 이런 곳에서는 잔뼈가 굵지만 아직까지 세계 무대에서 뭔가를 드러낸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국 신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당이페이 구단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면에서는 당이페이 구단의 기풍은 선명하고 김명훈 선수의 기풍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이페이 손은 선수. 네. 돌통 위로 올라왔고요.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새로운 수법을 보여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대로 진행을 시킬지. 이 붙이는 수는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것도 1시간 바둑에서 이렇게 생각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자, 조금 머뭇머뭇 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화면으로 봤을 때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제 경험상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집중이 안 될 때, 아, 그럴 때 그 집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시간을 사용하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그러면서 이제 좀 다음 구상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지금 뭔가 당이페이 선수의 어떤 제스처나 시간 사용이 평소 같진 않죠. 네.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을 좀 들이고 있는 걸까요? 자, 손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상대가 초읽기일 때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그것을 이제 몰아치는 그런 면에 능숙하기 때문에 네. 일단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뭐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착점한 곳이 이쪽 어디죠? 여길 늘었네요. 네. 저희가 검토해보지 않았던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웠고요. 양쪽을 정리시키겠다는 건가요? 이쪽으로도 아직까지는 벌림이 없고 이쪽에 벌림도 한 칸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구석은 있는데 네. 좀 적극적인 그런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변 쪽을 다가서게 되면 좀 시달릴 말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쪽을 이제 이렇게 다가서면 흑도 올라서서 두게 되고 그때 백이 뭐 이런 자리를 꽉 이어서 응수를 한다면 뭐 백의 흐름이 불만은 없어 보여요. 백돌은 항상 귀 쪽에서 한 수를 투자하면 늘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백은 약하지 않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늘거나 이쪽이나 이쪽으로 협공 가거나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자, 역시 뭐 김명훈 오단도 처음 보는 진행이다 보니까 손이 바로 나오지는 못하고요. 어떤 경험 면에서는 당이페이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명훈 선수가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평소대로 두지 못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이제 경험이 작용을 하거든요. 김명훈 선수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좀 그런 거고요. 당이페이 선수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습니다. 자, 한국의 두 번째 주자로 등판한 김명훈 5단. 이번 농심배에 있어서 새로운 스타로 좀 등극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새로운 스타는 이미 등극을 했는데 두 명이 등극해도 뭐 좋죠. 네. 신민준 선수에 이어서 김명훈 선수가 끝 마무리를 짓는다면 좀 한국의 신예 기사들이 지금까지는 중국에 좀 눌려왔던 그 한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신민준 선수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김명훈 선수가 올 초에 신예 대회를 제패했고 한국에서는 좀 신예, 영재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선수가 커제 선수와 동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죠.
랭킹은 33위로 낮게 측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당이페이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배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기사이고요. 또 어렸을 적부터 우리 한국에 많이 이름을 알렸어요. 그 어린이 대회 중에 가장 큰 어린이 대회가 하나 있는데 네. 당이페이 선수가 중국 대표로 그 대회에 참가를 해서 한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대회를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 어린이 대회, 우리 프로 기사들도 그 앞으로 이름을 알리는 데 있어서 등용문으로 작용을 했던 대회이기도 하거든요.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이동훈, 신진서, 나연 선수도 나연 있고요. 선수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이 모두 이제 거쳐갔던 그런 어린이 국수전인데 그 대회에서 당이페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 최초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네.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교환을 하고 나서 이쪽을 늘었네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한 수입니다. 항상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을 이제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 약점을 흙이 찔러가는 데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호구 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자리는 지켜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쪽을 호구 쳤다는 것은 여기를 나중에 찌를 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찌른 다음에 여기를 호구 치면 안 받아줄 확률이 있죠. 네. 그때는 이 세 점의 가치도 더 커졌고 해서 나와 끊거나 했을 때 부담인데 항상 백이 여기 있는 게 늘 선수였기 때문에 일단 먼저 결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 싸움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를 나와 끊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혹시 이제 흙이 이쪽으로 있고 잡을 때 이곳을 찔러서 여기를 젖히고 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아슬아슬한데 그냥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를 붙여도 이제 단수를 칠 수가 있어서 흙이 한 집을 내야 되고요. 이 형태는 뭐 이런 데만 두더라도 대략 패는 나 있습니다. 백은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면 나가서 끊는 데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 찌르고 이은 것 같네요. 방금 전에 그림이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찌른 교환은 조금 애매합니다. 찌른 교환을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아껴 놓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흙이 여기를 갔을 때에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오히려 흙돌의 안형에 있어서 이적수이지 않습니까? 조금 애매한 교환을 미리 결정을 지었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확실히 좀 결단력 있게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애매하면 결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다가서는 것과 여기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백이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럼 당이페이 선수는 이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이쪽을 선택하고 이 자리를 맞을 때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엄청나게 아픈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뭐 그래도 네. 하변을 움직여갔으니 그 부분을 지켜두고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좌변 막는 것도 워낙 아파서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하면 이쪽 네. 부근의 백 모양은 점점 넓어지면서 이 흙은 아직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불만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서로 큰 실수가 나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따지면 약간 백의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정석 진행으로 보면요.
이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전은 협공이 아니라 양걸침을 당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 수의 차이는 있지만 원래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흑이 이쪽을 호구치고 나서 이쪽을 싸우는 진행은 좀 있지만 여기서 한 칸 뛰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실전의 진행 형태가 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풀이로도 되겠네요. 물론 이제 여기를 걸쳤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막는 것보다는 흑이 좀 더 숨통은 튀었지만 이쪽 네. 모양 자체가 방금 전 보여드린 수순으로는 흑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백이 둘만해 보입니다. 네, 당이페이 선수도 딱 그게 고민이죠. 지금 양쪽 모두 너무 아파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이 새로운 수를 들고 나왔을 때 여기까지는 가볍게 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읽으려고 한다면 뭐 어려운 그런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변화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김명훈 선수가 여기를 그냥 읽는다거나 여기를 는수로 그냥 읽는다거나 혹은 여기 협공을 하지 않고 먼저 느는 것 그런 몇 가지 변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형태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진행이 빠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요. 네. 당이페이 선수가 원래 장고파라면 뭐 그렇게 좋은 신호로 제가 받아들이진 않을 텐데 네. 이 정도로 초반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선수는 분명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한 시간의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단 초반은 아는 진행을 선택해 놓고 가는 편이 좀 승률 면에서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로 아는 진행으로 갔을 때 좀 착점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요. 네. 지금 서로 모르는 진행인데 당일페이 선수가 좀 일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흑이라면 참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단 여기를 두고 여기를 다가서면 올라섰을 때 한 칸 띄고 이 자리는 뭐 할지 안 할지는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젖혀서 진행을 시키나요? 일단 일감으로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막히는 게 오히려 더 아파 보입니다. 아, 네.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뭐 백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백이 그냥 이쪽을 벌리고 두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고 두었을 때에도 여기 흑의 형태가 좀 눌린 형태라서 이 진행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 그 막혔을 때 변 쪽에서 안형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중앙 탈출을 안 둬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두면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 젖히고 늘면 살긴 살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두지 않았을 때 다음 둘 곳이 딱히 뭐 눈에 들어온 자리는 없어서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아예 좌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건 협공 가서 좀 두겠죠. 여기가 백이 두터워지면 흑이 네. 못 살아 있다면 백은 이제 나중에 이쪽 부분으로 붙여서 둔다든지 계속 눌러가는 뒷맛 그리고 이쪽을 끊었을 때도 두 점 잡혀 있고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흑이 좀 마음에 드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런 진행이라면 좀 백을 들고 싶습니다. 사실 하변을 받을 때도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호구로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 백돌이 앞으로의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 호구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백이 여길 두면 거의 살아있고 뭔가 중앙 쪽으로도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좀 약하다고 판단을 해야죠. 그렇게 본다면 빠른 안정을 위해서 여기로 행마하는 편이 좀 낫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이수와 이수밖에 안 보이는데 당일페이 선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밀어갔나요? 자, 화면에서는 착수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로 보이는데요. 어,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기가 쉽고 여기를 둬도 여기 다가서는 게 보이니까 네. 뭔가 좀 효율적으로 양쪽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를 밀어왔습니다. 양쪽을 참. 커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양쪽 모두 커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요 백이 좀 단단한 형태를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행마상에는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여기를 젖히면 여기를 젖히고 네. 이제 늘거나 끊는 게 있는데 먼저 늘어서 둔다면 이 교환 끝에 이곳을 둔다면 아까처럼 다가서는 수가 아프진 않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그건 이제 집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되죠. 네. 쭉쭉 밀다가 네. 이거는 뭐 백도 약간 느린 느낌이 있어서 선수로 진행만 시킬 수 있다면 이 진행을 택하고 좌변을 가겠군요. 네. 그래서 김명훈 선수가 지금은 여기를 젖혔을 때에는 이쪽 끊는 걸 봐야 합니다. 끊는 수에 대한 선택이 약간 어렵긴 한데 아까처럼 흙에 똑같이 진행을 시키고 좌변을 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실전에 착점했던 저곳이 좀 더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실전 여기 막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흙이 두었을 때 한 수로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은 항상 이 두 점 잡는 정도는 여기를 끊거나 여차하면 이쪽 끊는 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진행에서 흙이 여기를 어디를 둘지 모르겠네요. 한 칸을 띄면 젖혀 나온 자세가 좋고 지금 양쪽을 모두 틀어 막으려면 뭐 이런 자리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막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이쪽 저쪽을 노출시켰다 이렇게 네.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칸 띄고 젖힐 때 모양은 아니지만 빈 삼각의 형태로 꼬부려서 나간다면 백이 다음이 있을까요? 백은 뭐 이쪽으로 붙이거나 마늘모로 이렇게 나오고 네. 흙이 밀면 한 칸 띄어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가면요. 여기를 밀어가서 물론 이제 두 칸 벌린 것보다 힘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맡겼고 백이 중앙으로 탈출해도 성공을 하기 때문에 이 진행도 백이 불만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흑돌이 여기 한 칸이 와도 백은 항상 여기를 끊고 내려서면 흙이 이 좌측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건 씌워도 밀어가서 어차피 바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쪽이 돌파가 있으니까. 그럼 백이 계속 밀어갈 테고 어느 순간 여기 막으면 최소한 한 수는 빠르죠. 약간 백이 기분 좋은 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끊기는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좌하 백돌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전히 흙만 양쪽을 정리하는 좀 바쁜 힘든 바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스코어가 조금 변동이 있네요.
약간 초반 출발이 백이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아닌데 네. 백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당이페이 선수가 잠깐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김명훈 선수가 착수를 했고 돌아올 때 어디를 도는지 그냥 손가락으로 짚어주잖아요. 네. 저런 것은 이제 하나의 작은 매너죠. 뭐 프로 기사가 네. 어디를 도는지 모를 리는 없는데요. 그냥 여기를 뒀다 이렇게 상대에게 알려주는 그런 매너 있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규정집에도 최근에는 알려주라는 그런 룰이 좀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규정집이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변경이 돼서 뭐 저도 숙지하는 중이긴 한데 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알려주지 않아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알려주지 않는 선수가 더 많았는데 이제 김명훈 선수가 손가락으로 딱 짚어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당일페이 구단은 좌변부터 움직여 나가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하변 부근에 두 칸과 미뤄져 있는 이 형태로만 바뀌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두 칸은 벌리지 않고 여기로 밀어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젖히고 끊는 수가 된다면 백은 여기도 맞고 이쪽 부분도 좀 두텁게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이 진행 자체가 이제 실수가 없다고 볼 확률도 있죠. 그렇다면 이 진행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래쪽 끊기는 약점이 사라졌으니까 백도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백이 여기를 두면 항상 살아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래도 안 끊어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갔을 때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젖히고 흙이 이쪽을 끊었을 때 결국은 이제 후수로 여기를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쪽을 계속 단수를 당하고 한다면 뭔가 중앙이 두터우려고 여기를 끊어갔는데 두텁기보다는 흙에게 오히려 좋은 형태를 주게 됩니다. 네, 실전에도 네. 그냥 가만히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네요. 정말 김명훈 선수 결단력이 빠르네요. 네. 김명훈 선수라면 끊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일감대로 두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짧은 바둑에서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짧아진 현대 바둑에서는 빨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에 가깝거든요. 김명훈 선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과감. 결과적으로는 그냥 두 칸 벌린 게 아니라 이쪽을 밀어서 호구를 친 자세가 되었습니다. 아래쪽 형태로만 봤을 때는 더 마음에 드는 형태 같은데요. 네, 이쪽으로는 훨씬 좋죠. 단지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백이 행마에 나올 때는 형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근데 당이페이 선수가 좀 더 단단한 확실한 선택을 하고 있네요. 자, 새로운 신형 형태에 있어서 김명훈 선수가 스코어를 좀 더 얻게 됐고요. 자, 점수를 얻는 상황에서 시간 차이도 꽤 벌려놨습니다. 일관대로 둔다면 뭐 이런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음에 여기를 밀어가는 게 백이 항상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여길 가서 흑도를 몰아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자리죠. 네, 밀어가는 게 선수가 가능하다면 한 번에 씌워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가 흙이 네. 사는 게 없다면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텐데 항상 안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씌우는 게 일단 모양은 안 좋지만 씌우는 형태인데 네. 안에 사는 게 있다 그러면 너무 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자, 일감대로라면 좌변 나를자이기는 하나. 자,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명훈 선수 새로운 수단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착수 어디가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심배 2차전 마지막 대국입니다. 자, 현재 2연승 중인 당이페이 구단. 한국의 두 번째 주자 김명훈 선수가 연승을 막기 위해 나섰는데요. 자, 일감인 자리를 두어가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서두르진 않네요. 어차피 여기를 한 칸을 띄면 받아줘서 이 교환은 불만이 없다. 이런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날일자는 여전히 좋고요. 네. 차분하게 두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대로 움직여 나가면 된다는 거군요. 이쪽을 들어가기에는 여기 흑돌이 약한데 백이 못 싸울 이유는 없겠죠.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침입하면 날일자로 나왔을 때 혹은 뭐 붙여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못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두거나 이렇게 씌어가서 한 점이 외롭죠. 네. 분명 이제 백이 다음에 온다면 확실히 여기도 좋은 자리이고 여기도 원래 가고 싶었던 자리이니까 당이페이 선수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선도 뭔가 그쪽을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흑에게 급한 자리는 이쪽을 어떻게 당하지 않고 두느냐, 그리고 이곳에 101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뭐 그런 자리가 이제 급한 자리입니다.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장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칸 높게 많이 굳혔던 건데. 최근에는 이렇게 눈목자로 굳혀져 있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거나 네. 한 칸으로 굳혔는데 초반에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붙여간다면 의미는 있긴 있어요. 여기를 두면 두 칸 띄어서 확실하게 이제 배경 형태가 굳어지니까 그 전에 좀 이제 눌러놓고자 아래로 받으면 눌렀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를 한 칸 띄고 위로 받는다면 뭐 아래쪽을 선수해서 날일자로 좀 더 강하게 두는 걸 보고 뭐 그런 맥락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위로 늘고 다 받아주어도 과연 흙이 좋은 싸움인지는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네. 뭐 강하게 둔다면 이런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이페이 구단은 벌써 30분 가량을 소비를 했고요. 네, 이렇게 장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초반에 시간 사용이 많네요. 당이페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 낀 세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황금 세대인 91년생들이 있고요. 91년생은 스웨, 저우르양, 터자시 뭐 이런 선수들이 전부 91년생이고 당이페이 선수가 94년생이고요. 뒤에 97년생, 98년생 이쪽에는 또 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96년생의 미위팅 판팅이
97년생의 커제가 있습니다. 네. 그 강자들 틈바구니 안에서 계속해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합니다. 당일페이 구단도 역시 이 타이틀 홀더로서 이번 농심배에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이번에 중국에 5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데 3명의 선수가 시드를 받았고요. 2명의 선발전을 거쳤습니다. 커제, 천야오의 판팅이 선수가 시드를 받았고 네. 당이페이 선수와 저우르이양 선수가 그 선발전을 통과를 했죠. 이 선발전도 모두가 출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은 이제 모든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많게는 한 100대 1의 경쟁률로 이제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발하지는 않고요. 그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들끼리만 이제 선발전을 거쳐서 농심배 최종 명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랭킹이 당시에는 38위였는데 이 랭킹으로는 선발전에 참가하기도 어렵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LG배 타이틀 홀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을 받았고 보통 농심 신라면배 중국 선발전을 할 때 한 명을 시드로 주거나 2명을 시드로 주는 경우는 많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세계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천야오의 선수도 이제 바이링배 우승자 자격으로 시드를 받았고 네. 뭐 판팅이 선수는 전기대회 7연승을 인정받아서 이제 시드를 받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커제 선수는 당연히 이제 시드를 받아야 할 선수이고 뭐 삼성화재배, 몽백탑배를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3명의 선수나 이제 시드를 주고 나서 2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을 일단 뭐 결행은 하지는 않았네요. 여기를 둬도 당이페이 선수가 나중에 이제 타계를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남은 큰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우각 쪽을 선택을 했네요. 네. 또 흙이 붙여왔을 때 백이 치받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치받는 게 근데 싸움이 이제 깊어졌을 때 그에 대한 수익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호구 치면 여기를 늘어서 혹은 이쪽을 막아서 이제 이 백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지금 주변에 좌측의 흙의 호구가 워낙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당이페이 구단도 속도감을 좀 높여갑니다. 자, 중앙 부근으로 한 칸을 띄어서 물어왔고요. 이쪽으로 한 칸 뛰면 지금 상대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네. 이쪽으로 한 칸 뛰어서 이제 침입을 보고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낫다는 뜻이죠. 좀 전략적인 행마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 밀고 나오는 교환들 다 해둘까요? 저라면 일단 여기는 밀고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흑이 이렇게 간다면 전부 두들겨 막는 자세가 되면서 이쪽 부근을 괴롭히는 것과 이쪽 부근의 침입 모든 것이 강렬해집니다. 네. 여기를 나와서 젖히고 이렇게 두어 간다면 일단 당이페이 선수는 이제 여기를 밀어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 세 점에 대한 압박을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한 칸 띄어서 나오는 흑행만은 그럴듯하네요. 뭔가 이 흑돌이 아직은 못 살았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둔마당에 그렇게 약한 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일단 여기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두터움을 쌓고 백도를 공격하는 이 흐름은 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중앙을 먼저 붙여서 물어왔습니다. 만약 흙이 늘거나 젖혀서 받는다면 그때는 행마를 다르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쪽 부분에 돌이 있다면 여기를 쭉 이제 밀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늘어서 둔다면 그때는 밀고 아까랑 차이가 여기서 이쪽을 흙이 밀 타이밍을 먼저 붙였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된다면 뭐 여기를 백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이 수 자체가 좀 느리게 한 수 노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괜찮습니다. 만약 젖혀서 두어 온다면요? 젖힌다면 여기를 가만히 늘어서 행마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행마할 수도 있을까요? 아, 이건 약간 이제 백이 실속이 없어 보여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여기를 늘고 늘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금 김명훈 선수가 이쪽을 밀어왔을 때는 흙이 이렇게 힘있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당장에 여기보단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밀면 이쪽 부분이 흙이 강하게 나오고 이쪽을 붙이면 이쪽 부분으로 흙이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 형태가 좀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방금 전 같은 진행에서는 이곳의 침입은 점점 강렬해지죠. 혹시 안쪽으로 젖혀오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아, 여기요. 백도 약점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여기를 좀 이제 끊어서 다음에 이쪽 돌파는 네. 강하니까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파해서 나오면 끊어가는 자리가 끊고 있거든요. 진행이 되겠죠. 어렵긴 하지만 뭐 일단 이 정도 싸움은 백도 해야죠. 이거를 싸우지 못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만약 이런 진행이라면 정말 생각하기 이제 어려운 진행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서로 뭐 바꿔치기 같은 형태의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젖히는 수는 네, 오히려 프로이기 때문에 더 생각하기 어렵네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그럴듯하긴 하네요. 저는 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밀어오는 행마에서 백이 틀어온 거니까 흙도 좀 반발을 생각해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젖히거나 이렇게 밀거나 다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네. 좀 이런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단수 치면 선수로는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수가 너무 아파서 이거는 백이 못 살아있고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두거나 이렇게 이어서 젖혀 이어도 네, 이건 뭔가 백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어오고 흙이 끊어갔을 때 백도 늘 수밖에 없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 있는 것은 네. 백이 한 집을 확보해서 아까 돌이 이쪽에 있는 거랑은 다르니까 흙도 이 한 점을 이젠 가볍게 보죠. 대신에 여기서는 단수니까 찬스가 없었던 거지 흙이 이제는 단수가 아니니까 여기를 몰아갈 찬스가 생겨서 앞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네. 백이 먼저 이쪽을 가나요? 네, 이쪽이 워낙 크니까 이런 데를 먼저 올 가능성이 있네요. 좀 어려운 흐름이긴 한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로라면 여기를 이렇게 젖히거나 하는 반발의 모양은 좋지 않아서 일감으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뭔가 장희페이 선수가 장고를 하는 게 이 선수는 좀 실전적인 수를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방금 전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돋네요. 반발 간 네, 건가요? 지금 민 것 같아요. 아, 당일페이 구단도 반발을 그려보고 있었군요. 자, 김명훈 선수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다가섰고요. 이런 싸움에 있어서 김명훈 선수도 즐겨하는 편이죠.
김명훈 선수도 격렬한 싸움이 강합니다. 끊고 예상을 했다는 네. 듯이 손이 빠르게 나왔고요.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먼저 물어오는군요. 아주 유연한 발상인데 네. 지금 받아주게 되면 모양이 아예 달라지게 되고요. 지금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끊어서 여기를 끊을 때 아까랑은 달리 바로 잡히죠. 네. 이거 뭐 백이 당연히 안 되는 그림이고요. 그럼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뭔가 돌파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중앙을 받아줘야 한다면 중앙 어딘가를 이제 둬서 받으면 그때는 여기나 여기를 둬서 이 두 점을 제압하는 순간 흙이 둘만하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흑행마가 그럴듯하네요. 하나만 밀어두고 자. 반발하는 거 생각을 못했는데 당일페이 선수의 이 실전적인 수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자, 바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좌변부터 물어오니까 네, 김명훈 선수도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고요. 네, 일단 김명훈 선수가 저 수법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중앙에 붙여가는 그 진행을 선택을 했었을 네. 텐데 당일페이 선수의 역시 중반전에 그 실전적인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백이 좌변을 받아주고 중앙을 따로 정리하기에는 기존에 두었던 수가 별 볼 일 없는 건가요? 일단 붙여간 수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실시간 스코어가 55대 45 느낌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유연하게 처리를 하고 나니까 다시 50대 50의 스코어가 됐네요. 만약 밀어두는 교환을 안 하고 좌변을 먼저 물었더라면요. 그때는 백도 다르게 두어갈 수가 있나요? 이 교환이요? 네. 이 교환이 없었다면 아마 당일페이 선수는 백이 여기를 받을 때 지금은 이어도 아래쪽에 영향이 없잖아요. 네. 근데 백이 여기를 밀어서 받고 여기를 제압을 할 때 뭐 이쪽 단수 치거나 좀 압박하는 게 싫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밀어두니까 뭐 중앙 단수 맞을 수는 있지만 하변은 단단해졌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만 연타를 하고 하변이 괜찮으면 이거는 흙이 만족이다 이런 판단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점이 흑도를 압박하는 돌이었는데 잡힌다면 흑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이렇게 돼도 5대 5인가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게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여기를 건너 붙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축이 나가는 수단 때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게 이런 변화인데 네. 일단 당장은 백이 잡혔네요. 여기서마저 이제 축이 유리하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막는 게 축으로 안 됩니다. 그럼 여기를 단수 쳐야 되면 흙이 아래쪽을 단수 쳐서 이곳을 두거나 했을 때 쉽게 두더라도 104점은 잡혔습니다. 그러면 흙이 좀 잘 됐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고 애초에 여기 날짜 간수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은 약간 느렸던 것 같아요. 도망 나왔던 게 느렸던 건가요? 여기를 붙일 때 지금 이제 이쪽이 거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가만히 뭐 놔두는 발상도 가능할 것 같고 하나만 젖혀두고 먼저 여기 급소를 가고 계속 밀어서 네. 좀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횡마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100이라면 이 젖히는 교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젖히는 교환 없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쪽 치받아서 작게 버리고 이 우변 쪽으로 향하는 그런 게 일감이었는데 일단 실전은 좀 흐름이 많이 달라졌죠. 네. 아, 받아주고 갑니다. 받았습니다. 자, 중앙이 차단이 됐을 때 어떻게 정리를 시키려는 거죠? 나가는 건 어려운데요. 다시 찍고 끊을 생각일까요? 네, 일단 찍었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 여기서 이제 끊는다면 흑도를 양분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젖히고 이어서 이 끊는 것과 이쪽을 젖히고 호구 치는 게 맞보기가 되어서 흑도 살아있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곳에 흑돌이 살아있다면 백이 여기를 움직여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 할 텐데 어렵긴 합니다만 이 진행은 흑이 좀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요. 애초에 여기를 붙여서 갔을 때는 김명훈 선수가 분명 이쪽 미는 걸 좀 간과했을 것 같고요. 그 작은 빈틈을 방이페이 선수가 찔러 들어와서 지금은 초반에 약간 편했던 백의 흐름은 사라졌습니다. 중앙을 굳이 끊지 않고 연결을 시켜주는 건 백이 많이 당했을까요?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원래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네. 생각을 해보면요. 흑이 다음에 둔다면 여기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백이 붙여서 지금 막혀서 끊긴 겁니다. 이건 뭔가 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죠. 자, 우선은 차단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쪽으로 맛을 노려봅니다. 우하 백도 엷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싸움에 있어서는 흑도 싸워볼 만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는 당이페이 선수가 지금 여기서 장구한다는 것은 혹시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을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으면 이제 이쪽 끊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네요. 네,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형태가 나을지 어차피 여기는 젖혀 이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은 여기 교환이 되고 이 형태와 이 형태 중에 뭐가 나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 이런 데를 밀어왔을 때 그러면서 나중에 이쪽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노려갈 때 그때가 약간 애매해서 좀 더 여기 끊는 걸 확실하게 만든다면 이제 이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단지 네. 집으로 세 집 손해죠. 네, 이어져 있다면 백도 중앙을 밀어 올리는 형태는 안 되겠고요. 네, 거기를 밀어 올리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네, 집을 선택을 했고요. 그것이 일감이긴 했습니다. 네. 저 뭔가 이 장면에서 장구를 하길래 혹시 이제 뒤로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김명훈 선수가 애초에 예정대로 이렇게 흘러갔다면 모를까 지금은 붙였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에서 이런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약간의 미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결정적이진 않아요. 이제부터의 바둑입니다. 그래도 아까는 흑이 좀 찾아내야 하는 바둑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백 쪽에서 먼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55대 45 좀 앞서가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당이페이 수단의 5대 5가 됐습니다. 자, 기존에 두었던 수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해 나가는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역전이군요.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사실상 저 정도면 뭐 김영호 선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죠. 네. 자, 그래도 이 형태는 분위기로서는 흙이 좀 가져온 국면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여기를 끊어가긴 했지만 이 흑돌은 쉽게 살았고요. 이쪽에 백돌이 움직이는 게 좋은 싸움이 아니라면 흑은 두터움으로 봐야 합니다. 원래는 흑이 지금 도체에 좀 열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앙 쪽으로 틀어막는 두터움이 생겨서는 약간 흑의 흐름이 편해 보입니다. 지금 이곳은 백이 항상 단수 치고 젖혀서 잡으러 가는 수법은 있어요. 당장은 여기를 끊는 게 있어서 백이 무리입니다만 이런 곳이 있다면 흑이 여기를 침입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괜히 침입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백이 이런 곳만 선수해도 지금 잡으러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쪽 부분이 웬만한 자리는 지금 백이 선수로 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이페이 선수가 초반에 시간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신중하게 짜 나가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밀고 날릴 자는 멋진 수법을 찾아내네요. 정말 놓칠 수 없는 요점이죠. 여기를 백이 뛸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뭐 혼자 다 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좌중앙 부근에 오는 자리가 선수로 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백도 밀어 올려서 싸움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요. 모양은 정말 아닌데요. 네, 모양은 좀 네. 아니고요. 뭐 실전적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뒤에서 밀어가서 두 점머리를 먼저 맞는 자세이고 원래 이렇게 먼저 머리를 맞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상대의 좋은 형태만 내주고 백이 얻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호구라고 하기엔 나중에 이쪽 붙이는 맛도 남아있어서 네. 호형이 아니죠. 보통은 이제 저런 자리에서는 두 점머리를 먼저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어서 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양을 정돈하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 흙이 편하지만 아직은 뭐 이런 흐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김명훈 선수가 중반전이 장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바로 눈에 띄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해나가야 할지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도 뭐 어떻게 처리될지 좀 봐야 되고 중앙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됐고요. 그래서 흐름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흐름은 김명훈 선수가 좀 좋았다가 이쪽 부분에서는 약간 아쉽고요. 네. 역시 당이페이 선수가 노련합니다. 김명훈 선수가 이 농심배 한국 대표로 선발될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죠. 그 전에 약 3개월 동안 한 18승 3패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농심배에도 선발이 되고 뭐 LG배에도 본선에 진출했었고요. 뭐 그런 아주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11승 9패로 좀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농심배 직전의 7대국에서는 6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뭐 5월, 6월 이때 가장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지금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다시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 당이페이 선수를 꺾는다면 다시 한번 좀 불을 붙여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선수입니다. 농심배만 보더라도 이 신예 기사들의 대구 그 전에를 보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네. 농심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워낙 이제 기량 차이가 촘촘하다 보니까 좀 연패를 당하다 연승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잘 두는 선수들에게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명훈 선수 나이, 그리고 또 뭐 신예 기사 시절 그때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이길 것 같은 판들이 좀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 탑 10 안에 드는 선수라고 해도 예선에서 그 선수에게 한 칼을 날릴 선수는 즐비합니다. 그래서 김명훈 선수도 농심배 대표 이후에 한때는 조금 부진에 빠졌었죠. 농심배 선발 직후부터 한 5승 8패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이페이 오늘따라 정말 신중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당이페이 선수와 통합 예선에서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빠르게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상대가 달라져서일까요? 오늘은 되게 굉장히 신중하네요. 네. 뭐 2014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당이페이 선수가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확실히 이 선수는 그 평소에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 결승 2번이나 올라갔죠. 당이페이 선수의 기량 자체를 한국 선수들이 높이 평가하진 않지만 이 선수는 뭔가 큰 승부에서 이겨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당이페이 선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대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승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김명훈 선수가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명훈 선수에 대한 정보,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대의 기풍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뭐 두는 수법, 그리고 그 선수의 기질에 좀 반하는 그런 흐름으로 만드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김명훈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이페이 선수가 평소보다 더 신중해 보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착수를 했습니다. 변에서부터 다가오네요. 이곳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좋은 자리죠. 이곳이나 이곳을 둬서 네. 다음에 여기를 내려서는 걸 보고 받으면 이제 변 쪽으로 계속 벌려나가는 이런 자리가 좋았습니다. 참 우변 한 방 맞고 나니까 백돌 전체가 많이 엷어 보이기는 해요. 백도 이제 이런 곳을 한 칸 뛴다면 모양은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밋밋한 느낌이 네. 들어서 적극적인 김명훈 선수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곳을 괴롭히면서 뭔가 모양을 잡아가는 방법, 뭐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상대를 찔러갈 때는 일단 자신의 약점도 좀 돌봐야죠. 네. 이렇게 둔다면 이쪽 나가는 것과 이쪽 북은 여러 가지 열분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를 둘 때 바다만 준다면 참 좋은데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쉬운 수는 이 한 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제 가장 좀 밋밋한 수도 이 한 칸입니다.
어떻게 정돈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역시 김명훈 선수 뭐 착수가 빠르죠. 자신감이 넘쳐요. 자, 어떤 식으로 정돈을 시켰을까요? 아, 네. 일감인 자리. 가장 쉽지만 가장 밋밋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두네요. 김명훈 선수가 여기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흐름이 뭐 그렇게 비관할 정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수에서 그런 뜻이 묻어나요. 지금도 한 번 더 물어오는군요. 백의 형태를 좀 무너뜨리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백이 받긴 받아야죠. 받지 않으면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좌우가 양분되면 곤란한데요. 지금 이렇게 받으면 여기 나중에 치받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한 칸 뛴 다음에 나중에 이쪽 치받으면 네. 뭔가 어느 한쪽은 끊어질 것 같은 형태가 되고 연결에 있어서는 이수가 단단하지만 이수는 대신에 여기나 네. 여기 앞으로 활용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수는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둘 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일감은 여기를 틀어막는 게 일감이고요. 그래도 받아주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보통은 그래야 되는데 당일페이 선수가 일단 뭐 지나가는 길에 잽이지만 꽤 날카롭습니다. 네. 그냥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행마를 하는 것은 좀 활용 수단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두텁게 연결을 시켜두고 그 나중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김명훈 선수의 바둑은 좀 난전으로 갔을 때가 승률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복잡한 형태에서 이걸 잘 풀어낼 것 같고요.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는 이 선수가 끝내기가 강한 류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계산이나 끝내기에는 오히려 약점이 있습니다. 그 국가대표팀 내에서 끝내기 계산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거나 했을 때에도 김명훈 선수가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워낙 그동안에 중반에서 끝내는 바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실전 경험에서는 종반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최근에 이 트렌드가 워낙 좀 치열하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두는 그런 기풍의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어린 기사들도 그리고 어린데 잘 나가는 기사들도 대부분이 좀 전투적입니다. 신민준 선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김명호 선수와 동갑내기인 변상일 선수도 바둑이 아주 치열하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일감으로 막는 수가 보이고 그 외의 수가 잘 보이지 않는데 김명호 선수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막는 수를 일감으로 받겠죠. 그런데 그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모양이 없을까? 뭐 그런 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방금 전에 김명호 선수의 착수가 있었죠? 그쪽 어딘가에 받긴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당일페이 선수가 뭐 집으로 확실히 앞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중앙 쪽
얇음일지 두터움일지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스코어는 저렇게 표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바둑이 꾸려가는 쪽은 흑 쪽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이렇게 스코어가 나온 거겠죠. 네, 뭔가 그 저는 그냥 자리를. 흐름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흑이 먼저 두는군요. 백이 받아주면 흡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밀어 올리는 자리가 원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지키면 이런 데를 하나 붙여두고 네. 이제 여기 젖혀 이어서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두는 순간에 흙이 여기를 젖혀 있는 게 또 선수라서 이쪽 흑돌의 안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좌변에서 백이 받고 붙이는 자리까지 교환을 시켜두고 사니까요. 한 칸으로 받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죠. 네, 중복 형태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쪽을 받을 때 선수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 안 받으면 여기 침입이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백이 어떻게 받고 여기를 살리게 만드는 게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백의 권리라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합니다. 백이 뭐 단단하게 둔다고 해도 이런 데 하나 붙여두고 여기를 살아버리면요. 네. 이게 지금 뒷맛이 너무 고약해서 좀 찜찜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밀어도 늘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젖히고 늘고 이쪽 부분에다가 그냥 직감으로 이런 형태는 좀 네, 백이 피하고 싶습니다. 단순으로 끊기는 것만 방지를 한 걸로 만족인 것 같았는데 그리고 여차하면 흙이 붙이고 늘 때 이제 손 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 막는 게 선수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이라면 일감대로 처리한다면 이쪽이 보통일 것 같고요. 약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 형태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형태는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나중에 이제 여기 들여다보는 것, 이쪽 들여다보는 것, 뭐 그냥 넘어가도 크고요. 아니면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그림대로 하고 나서 네. 그냥 한 수를 더 투자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에는 뒷맛은 참 나쁘지만 일단 집으로 워낙 차이가 크니까 견디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견디는 식으로 가고 흙이 다른 큰 곳을 향한다면 백은 이제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워낙 기분은 좋으니까 뭐 그런 것에 만족을 하고 이 진행을 가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차렷 정도로도 선수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뒷맛이 너무 고약해서요. 여기는 나중에 흙이 지금 이런 데를 젖히고 뭐 끊는다거나 젖히거나 이 형태가 방금 전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그림 중에는 가장 좀 백의 형태가 불안하거든요. 네. 날일자 정도 오면은 붙여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흙이 이렇게 쉽죠. 해주진 않는군요. 흙이 나중에 이런 데를 들여다봐도 여기를 막으면 이미 귀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 손해고요. 백은 이제 항상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런 데 갖다 붙이거나 한다면 지금은 뒷맛이 나빠서 좀 불안한 곳이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도 그래서 지금 생각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거의 이 바둑에서 최고 긴 시간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집계산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정말 두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선수 형태를 만드는 것을 찾아보고 싶고요.
선택을 하나요? 일단 단수를 하나 쳤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에 들어갑니다. 선택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흑백 간의 우변인 자리가 가고 싶은 건가요? 이쪽이요. 네. 이제 선수를 잡으면 뭐 여기를 걸쳐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한 칸 뛰든지 어딜 가도 좋은 자리죠. 네. 그럼 집으로는 손해지만 좀 안전하면서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선 한 칸을 뛰면 이렇게요. 네. 너무 당했을까요? 일단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둬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여기보다 좋은지 그런 건 좀 애매합니다. 아, 뭐 이런 거보다 확실히 낫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여기를 젖힐 때도 막을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요. 네. 이쪽 부분으로도 이제 눌리는 건 있으니까 선수로 지킬 것만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한다면 이제 선수는 확실하죠. 날짜가고 붙일 때 이쪽으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걸치고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둔다면 뭐 이런 흐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조금 굴욕이었지만 이렇게 참아 놓고 보면 백도 모양이 단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자리 급소를 때리면서 중앙을 공격 가는 게 좀 시원시원하죠. 아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좀 집으로 득일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당한다고 봤을 때요. 네. 김명훈 선수 시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가 그 아마추어의 시선으로 보면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둬도 그냥 지키면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선수인데, 지켜야 하는데. 네. 김명훈 선수는 지금 이 부분에서 집 한두 집 차이 아주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신중했고요. 근데 지금 아예 오히려 다른 곳을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를 뒀는지 궁금하네요. 좌변 부근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거기까지 찔러 들어와요. 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김명훈 선수 답다고 해야 할까요? 강수가 나왔습니다. 의욕 넘치는 한 수로 보여지는데 어떤 걸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게 여기를 뒀을 때 견딜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요. 당장 흙이 찔러왔을 때 견딜 수 있다면 흙이 여기를 이제 응수를 하다 보면 네.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응수를 하다 보면 그때 백이 이제 여기가 나은지 여기가 나은지 정답이 이제 서서히 보일 것이다. 네. 뭐 이런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우선은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는 거군요. 흙이 당장 여기를 찔러가는 게 없다면 뭐 이 수 자체는 급소니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언제든지 이쪽 부분은 선수니까 일리가 있는데 그럼 찔러 오는 거 걱정만 하면 되나요? 네, 이 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싸움은 가능하다고 보고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 먼저 응스타진을 날렸는데요. 자, 당이페이 구단도 이제 생각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중앙과 좌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